오늘은 이제 ORCAD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옵션을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이 아날리시스 타입을 타임 도메인으로 놓고 하실 텐데요. 타임 도메인의 경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인데 이 DC 스윕을 사용하면은 저희가 이 파라미터 값을 바꿔가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볼티지 소스를 스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티지 소스의 이름을 여기 적어줍니다. V1이죠. 그리고 어떻게 스윕할 건지 옵션을 정해줍니다. 몇 볼트부터 몇 볼트까지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할지 정해주는 것입니다. 일단 스타트 밸류를 1V, 엔드 밸류를 12V, 그리고 간격은 1V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런. 그러면은 이렇게 볼티지 소스의 값이 바뀔수록 이 와트와 커런트도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볼티지 프로브도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볼티지도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턴 태분한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노턴 태분한 정리가 무엇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우셔야 되고, 그 노턴 태분한 정리를 어떻게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짜볼게요. 저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R을 누르면 반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DC 전화번, 그리고 다 이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시뮬레이션 옵션을 DC 수입으로 하셨죠? 이때 이걸 다시 원래대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런. 자, 런이 됐죠? 처음에는 이런 상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거를 태분한 정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태분한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려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오픈, 개방 회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개방시킨 부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합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원을 제거한 회로에서 개방된 부분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R 태분한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V 태분한과 R 태분한을 직렬로 연결한 태분한 회로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R6 부분이죠. 이 부분의 크기를 실제 ORCAD에서는 이제 오픈 회로를 이제 개방 회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의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해주는 방법으로 오픈 회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의 10승 17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값을 저항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큰 저항 값이기 때문에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분한 정리를 적용하려면은 이 부분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이런 회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러가 떴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항의 크기를 바꿔줍니다. 이제 이 알파벳 E 10이란 뜻은 10의 10승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12 9승, 12 8승, 12 7승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0의 몇 승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10승으로 해주면은 17 곱하기 10의 10승 엄청나게 큰 수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수를 저항 값으로 줌으로써 마치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거의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단에 걸린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프로브가 있는데요. 바로 이 프로브입니다. 볼티지 디퍼런셜 마커. 이 프로브를 사용하면은 두 번 클릭해야 됩니다. 측정하고 싶은 부분의 양단을 두 번 클릭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이러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윈도우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양단에 걸리는 이제 전압이 여기 기준으로 110mV 정도, 110mV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커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글 커서인데 이 토글 커서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은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분인 등가 저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원을 없애는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V 태분한을 구했으니까 이제 R 태분한을 구해야 됩니다. 이 R 태분한은 여기에서 바라본 이 저항의 크기인데 실제로 계산을 하기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은 이 부분을 없애고 VDC를 다시 넣습니다. 이 VDC에는 아무거나 넣어도 괜찮은데 계산하기 편하게 아까 썼던 12V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런 잘 돌아갔네요. 이 상태에서 전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전류의 흐름을 보고 이 저항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mA와 이 12V가 있으므로 V는 IR 공식을 사용하여서
R태분한이 11. 거의 12kΩ임을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태분한 회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VDC가 8.mV 그리고 R태분한이 계산해보면 11.787kΩ. 그래서 아까 저희가 계산하려고 했던 R6의 값이 17kΩ. 이 상태에서 또다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라운드를 안 했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까 구했었던 3.7 마이크로 암페어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구성했던 회로와 태분한 회로가 똑같은 전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책의 값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회로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태분한 말고도 노턴 방식이 있는데요. 노턴 방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화번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화번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류원으로 바꿔서입니다. 그리고 쇼트 시키는 게 아니라 오픈 시키는 게 아니라 쇼트 시켜서 회로를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동영상 마지막에 과제로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제를 보시고 한번 직접 회로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중첩 원리입니다. 이제 전원이 2개 이상의 회로에서는 이제 중첩 원리, 슈퍼포지션이라고 하죠. 이 슈퍼포지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전원이 2개 있을 때 선형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는 전원을 한 개씩 동작시킬 때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의 합이다 라는 건데요. 말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알려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 파트 리스트에서 안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기선 R 치고 바로 엔터 치시면 저희가 계속 써왔던 게 나옵니다. 네, 여기를 쓰셔도 되고 여기를 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류원을 써보시게 될 텐데요. 전류원은 이름이 IDC입니다. 당연히 이제 소스에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도 G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0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잘 됐네요. 자, 이 회로를 복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원리, 이제 원리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전원이 두 개 있잖아요. 이제 전압원, 그리고 전류원 두 개가 있습니다. 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픈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 전류원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쇼트 시켜야 되죠. 이제 왜 전류원은 오픈 시키고 전압원은 쇼트 시키는지는 이제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여기의 전압이 6V, 그런데 전압원만 있을 때는 2V, 전류원만 있을 때는 4V입니다. 전류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전류의 경우에는 잘 안 보이네요. 전류의 경우에는 1mA인데 전압원만 있을 경우에는 0.33mA, 전류원만 있을 경우에는 0.66mA. 따라서 이 두 전압원을 합친 결과가 이 중첩이 원리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VS라는 전압원이 있을 때 이런 RS라는 내부 저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려는 소자에 관한 저항, 로드 저항이라고 하죠. RL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RL이 실제로 사용하는 전기 소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 RS는 이런 이제 전압원의 내부 소자, 내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RL에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RL을 설정해 줘야 되냐 라는 것이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의 이슈입니다. 이 RL에 가해지는 파워가 최대 전력이죠. 파워가 전력을 의미합니다. PL을 구하는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전류를 IL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공식을 통해 IL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여서 PL은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때 이제 PL, 이 로드 RL에 걸리는 전력을 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RS를
0으로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RS는 저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 이제 전압원의 내부 저항이기 때문에 이 내부 저항에 맞춰서 이 RL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RL을 건드려서 이 피해를 최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미분이죠. 미분을 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저희가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이 VS도 이제 불변이므로 바꿀 수 없으므로 VS도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L VS 이런 식으로 식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미분하겠습니다. 미분 공식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 분자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분모는 이제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 RS 플러스 RL은 없앨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 플러스 RL 마이너스 2RL 이퀄 0 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따라서 RL은 RS일 때 PL이 최대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그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의 저항값을 숫자로 하지 말고 대괄호 R variable 괄호 닫고 이렇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로 가셔서 이 파람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캐시를 한 개 만들어 줍니다. 이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New Property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줬던 저항 값의 이름 R variable을 이제 대괄호 빼고 적어주고 value는 1로 일단 설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OK
여기서 시뮬레이션 옵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날리시스 타입을 DC 스윕으로 해주시고, 스윕 베리어블을 글로벌 파라미터에서 R 베리어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윕 타입은 선형적으로 1옴부터 5K옴까지 10옴 간격으로 DC 스윕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확인. 그라운드를 안 만들었네요. 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run. 이 상태에서 이제 파워 프로브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뮬레이션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 R 베리어블을 0옴부터 5K옴까지 다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제 하나하나 다 찍어서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지점에서 파워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지 알 수 있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서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값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대 값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커서 픽을 클릭하시면은 가장 최대 값을 바로 찾아줍니다. 보시면은 2.2K 옴. 따라서 이 RL이 가장 최대 전력을 소비하는 순간은 이 RS와 같은 저항일 경우 최대 전력을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DC 스윕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최대 전력 전도 조건을 알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DC 스윕 기법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 실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안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썼었고요. 이제 19년도 1학기 경우에는 또 안 썼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DC 스윕 경우에는 제가 쓴 것처럼 이런 변수들을 시간에 의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변수의 값을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바꿔가면서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유용한 기법입니다. 이번에는 종속 전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속 전원에 대해서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종속 전원을 PSPIC에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종속 전원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F, G, H. 여러분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벳 E의 경우에는 이제 전압을 받아서 전압원, F의 경우에는 전류를 받아서 전류원, G의 경우에는 전압을 받아서 전류원, H의 경우에는 전류를 받아서 전압원. 이 게인은 이제 만약 1V의 전압을 받았을 때 이제 몇 볼트의 전압을 낼 것이냐, 그리고 이제 몇 암페어의 전류를 측정했을 때 몇 암페어의 전류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런 이제 게인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해줄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예제를 한 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로를 짜볼게요. 그러면 이런 종속 전원을 이용해서 실제로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이제 전압을 받아서 전압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알파벳 1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제 R3의 양단에서 전압을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서 V 이제 미러 버티컬리를 그냥 단축키 V만 눌러줘도 뒤집어집니다. 게인은 보기 쉽게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양단의 전압을 각각 플러스랑 마이너스 받아서 얼마만큼 게인을 해준 다음에 전압원으로 해준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게인이 2이므로 2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기 되게 복잡하실 텐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죠. 네, 문제가 있네요.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 옵션을 아직 안 바꿨네요. 시뮬레이션 옵션을 이제 다시 바꿔줍시다. 시뮬레이션 옵션을 다시 타임 도메인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예, 됐네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이 R4의 양단이므로 한번 프로브 2개짜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결과가 7.5V네요. 아닙니다. 0.8V네요. 이렇게 종속 전원을 이용해서 회로를 풀 때 PSPice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